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룸의 카도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요. 제가 전에 라이브에서 카카오 때 라이브에서 어떤 애가 1등이 될 거고 어떤 애가 2등이 될 거고 어떤 애가 3등이 될 거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주민터넷 데이터 솔루션 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오픈베이스까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제시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너 어떻게 알았냐? 이게 실제로 제가 1등 될 거라는 애가 1등이 됐고 2등이 될 거라는 애가 2등이 됐고 3등 될 거라는 게 3등이 됐으니까요. 자, 근데 또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라이브 할 때 저도 모르게 너무 일이 바빠서 정신 없을 때 제가 또 라이브 때 제가 또 팁을 전수했대요. 41선을 이용하는 팁. 제가 원래 라이브를 하거나 녹화를 할 때 특정 주제를 러프하게 잡아놓고 그거에 대해서 세부 대본은 그냥 써놓기만 하고 참고하진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겠구나. 요 정도만 써놓고요. 제가 세부적으로 그래서 이땐 이 말 해야지, 이땐 이 말 해야지 요거를 읽어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나 이런 건 어림짐작으로 이 정도면 한 8분 나오겠네, 이 정도면 한 10분 나오겠네, 요 정도를 예상을 하는 거지 제가 그걸 그대로 보고 있진 않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 라이브 때는 더더욱이 그거조차 없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때는 약간 좀 새길로 새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새길로 새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득되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긴 해요. 자, 그리고 이 대장주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41선 기법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기법이라고 하기도 되게 우스워요. 이거 41선 기법이라는 게 별게 없어요. 뭐냐면 그냥 41선 부근에서 세게 올라간다. 왜? 스윙주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매집이 나오고 그리고 쭉 늘렸을 때 41선 부근까지는 조정을 받아야만 과열로 인한 거래 정지나 과열로 인한 단일가 요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41선 부근까지 내려갈수록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제 기억엔 녹화 영상도 남겼던 것 같은데 제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요거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기법이고, 자, 그러면 야, 너 이거 대장 어떻게 알았어?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릴 건데, 자, 일단 1번 누가 봐도 상한가를 확실시되는 테마 섹터인 경우, 자, 2번 호재인데 호재의 크기를 모르겠다라고 싶은 경우,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2번 카카오 사태는 누가 봐도 1번이었어요. 누가 봐도 이건 대장은 상한가 간다. 2등이랑 3등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대장은 상한가 간다였어요. 자, 그래서 대장은 상한가 간다로 봤을 때 상한가를 가려면 꽤 많은 거래 대금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일수록 유리하겠네요. 돈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종목일수록 유리해요? 과거에 돈이 안 들어왔던 애일수록 매도세가 적을 거고 그런 매수세만 있으니까 올라가기 편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데이터 솔루션이 다른 두 종목보다 우위에 있었어요. 데이터 솔루션은 일평균 거래량이 6만 주 정도였거든요. 그 전일은 4만 주 정도였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건 유리한 건 알겠어.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줌인터넷이랑 오픈베이스는 뭘로 구분했느냐? 요걸 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 제가 제일 먼저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상한가가 가는 게 확실한 경우였어요. 자, 이때 기준으로요, 상한가까지 올라가면요, 여기 종가 대비 1.3이니까 2845 대비 1.3하면 3,7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지금 가격이죠. 그리고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2,380원 곱하기 1.3 3,000원이거든요. 자, 우리 3,100원이에요. 우리 무슨 차이를 알 수 있냐면요, 자,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이 친구가 올라가면, 충분히 올라가면요, 바로 저항에 도달해요. 하지만 줌인터넷은 어때요? 바로 저항에 도달하진 않아요. 왜? 여기까지는 일단 올라가야 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요, 데이터 솔루션은 어차피 여기서 1.3을 했을 때 여유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 일단 요거 빼고, 자, 오픈베이스랑 줌인터넷은 그럼 성격이 갈리겠네요. 하루 상한가 치면 딱 저항에 도달하는 종목, 얘는 딱 저항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하겠어요? 당일날 급등시키는 게 유리해요. 자, 그럼 줌인터넷은 어때요? 줌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되게 이쁜 종목인 건 맞아요. 근데 또 어떤 면이 있냐면 얘는 상한가를 보내는 것보다 천천히 올려주는 게 더 유리해요. 세력 입장에서 이 저항가까지 터치시키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럼 어때요? 그냥 천천히 올려주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럼 스윙주랑 급등주 패턴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죠. 거기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동평균선인데, 이동평균선의 특성은 거의 유사하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상한가가 확실하지 않은 종목 얘기해 볼게요.
IMBC나 YTN 같은 경우가 있겠죠. 자,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얘네 둘이 서로 주고받을 거예요. 그런데 얘는 대장주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 최근 변동폭을 보세요. 자, 최근 변동폭. 자, YTN에서의 최근 변동폭. YTN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렇게 내려온 상태에서 눌려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IMB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 와리가리 치면서 지금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런 상태면 어떤 게 좀 더 유리해요? IMBC는 어떨 때? 시장이 무난할 때. 그러니까 쭉 올라가거나 혹은 쭉 내려가고 있을 때 IMBC 같은 경우에 좀 더 유리하겠죠. 얘가 좀 더 매매하기가 편할 거예요. 자, 그럼 YTN은 언제 유리해요? YTN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한 방향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보다는 좀 변동성이 커져서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든 이 종목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야만 할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장이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러니까 장의 변동성이 커진다거나 뭐 특정 개별주 테마가 강한 테마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그럴 때 유리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종목을 선택하는 거는 본인 취향의 문제이고, 그리고 동시에 뭐 시장의 문제일 텐데, 줌인터넷이나 오픈베이스, 데이터 솔루션이었던 뭐 이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이나 취향이나 이런 것보다는 뭐 거래 대금, 그리고 본인이 스윙이냐 단타냐, 요거에 따라서 저항선이 어디에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되게 어렵게 하시는데, 사실 주식이 어렵죠. 당연히 어려워요. 근데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의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매매 방법들, 그런 걸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들이 좀 편해지면 뭘 할 수 있게 되냐? 다른 걸 공부할 수 있게 되고요. 다른 걸 공부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린다면, 41선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1년선까지의 거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한 번에 너무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는 좀 별로인 것 같아서, 그리고 동시에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섹터가 유사하다 보니까 어떤 애가 대장이 될지의 평가 기준으로는 부정확해서 좀 얘기를 드리지 않았던 건데, 1년선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있냐, 요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동평균선의 모양이 어떤 경우에 유리하냐, 이렇게 모이고 있는 경우에 조금 더 유리하고요. 왜냐면 발산되기가 편하거든요.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종목의 대장 여부를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주제는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를 정했을 때 그 섹터가 어떤 종목이 대장이 될 것이냐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별거 없는 주제라서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트루메카도였습니다.